어느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스승의 날 아침 제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축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교문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학생을 사랑했고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했으며 교사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려 애썼습니다.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가는 잘못이 없는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 제 삶의 모든 흔적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전부 틀린 것이었을까?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사연을 읽는 저조차 가슴이 턱 막힙니다. 반평생 쌓아온 교직의 자부심이 전화 한 통으로 순식간에 피해자 프레임으로 갇히는 순간, 그 심장이 어떠셨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비단 이 교장 선생님 한 분만의 일일까요? 요즘 학교 현장은 이상할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시험 서술형 채점 때문에 우리 아이 기분이 상했다는 민원, 학생을 바르게 타이른 것조차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결국 무혐의가 나올 사안이어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수개월 동안 조사를 받으며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사 10명 중 8명이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끼고 초등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려는 좋은 선생님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보다 문서로 남는 민원 앞에 더 크게 상처받고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잘못이 있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교사도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99%의 선생님들은 법의 잣대를 대야 할 잘못을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앞차를 살짝 쿵 박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보험 처리를 하거나 내려서 사과를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당신 나를 죽이려고 고의로 돌진했지? 이건 살인 미수야! 라며 형사고발을 하고 수갑을 채우려 드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학교의 99%의 일들은 교육과정의 오해나 조율 가능한 접촉사고입니다. 사고는 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여기에 아동학대라는 살인 미수급 무기를 들이대니 어느 교사가 이 무서움을 감수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법은 인간 행동의 최소한의 저지선일 뿐인데 교육의 진심을 범죄자 프레임에 가두니 학교가 삭막한 법정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교장 선생님의 고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서 역지사지로 학부모의 입장도 헤아려 보셨다고 해요. 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불안함과 간절함은 이해가 간다고요. 맞습니다. 관리자도 교사도 민원인도 각자 처한 입장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각자의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서운함이 법적 권리가 되어 정당한 교육을 짓누르고 신뢰의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 칼날 같은 법조항만 남은 것. 이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아픈 현 주소입니다. 이 두려움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교육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이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결코 뺏을 수 없다. 사연을 주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고 계실 선생님 여러분,
제도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권위가 추락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보루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제도적으로는요, 무고한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와 2차 피해 방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문화적으로는요, 학부모와 교사가 적이 아니라 한 마을이 되어 우리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선생님들은 기록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교육 활동을 해야 하며 부모님들은 민원을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요, 교육을 소비가 아닌 인간 형성의 의미 있는 과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한번 해볼까요? 학부모님께서는 민원을 넣기보다는 선생님에게 먼저 연락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는 위축되지 말고 진심을 기록하고 당당하게 교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선생님의 가슴 철렁 내려앉았던 그 순간 저도 함께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선생님의 교직 생활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교문에서 아이들과 나눴던 하이파이브와 미소,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던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결국 강합니다. 선생님은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주세요. 억측과 오해의 시선이 두려워 아이들과 나누던 아침 하이파이브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교단에 섰는지, 왜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끝내 붙잡는다면 이 거센 풍파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의 파도가 거칠 뿐 선생님이 흘린 땀방울과 진심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흔들릴지언정 선생님이 쌓아 올린 삶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억울함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학교에 깨어진 신뢰를 복원하는 단단한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견뎌낼 수 있다. 교육의 진짜 의미를 잊지 않는 한 학교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의미를 찾고 따뜻한 회복을 돕는 행복빛 연구소 행복빛 루시였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세상에 가장 소중한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에게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함께 의미를 찾아갑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